예, 저희 아까 이제 다뤘던 그 보기에 그 긴밀이냐를 이제 확인했던 부분이 보기 중에 있었고, 그게 한정 컴팩트화라는 상황하고 그냥 전혀 한정 컴팩트의 상황이 전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그냥 답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상황이 큐를 갖는 계집합은 뭐가 오든지 관계없이 그 계집합 하나가 대부분의 점을 덮고 결국은 이제 유한계로 다시 덮는 상황을 해결한다 였었어요. 어쨌든 한정 컴팩트화의 예제 상황이다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정 컴팩트화를 이제 정의하는 상황을 잠깐 보시면은 볼게요. 기출문제하고 이제 이름이 좀 혼동이 오긴 하지만 그냥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이제 원래 집합이 이제 x라고 했을 때 거기 기출문제는 원래 집합이 a이고 한정 컴팩트화 시킨 게 x여서 뭐 이름이 지금 뒤바뀌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x가 이제 원래 집합이었을 때 거기에 없는 점을 하나 새로 넣어가지고 이제 긴밀이 되게끔 바꾸는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제 계집합을 정의하기로 이제 두 가지 타입을 정의를 하는데 원래 x라는 데서 있던 그러니까 타우에 있는 원소들 그래서 원래 계집합 x에 있는 계집합들 그대로 계집합이다라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원래 계집합이 있었으니까 그거 그냥 계집합이다라고 하고 이제 점이 하나 새로 더 들어가고 걔가 있는 계집합의 정의가 이제 필요한데 긴밀을 빼는 걸로 긴밀을 빼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 이제 점을 하나 더 넣었던 집합에서 이제 새로 넣은 점을 갖고 있는 계집합을 어떻게 잡냐면 원래 이상에서 이제 긴밀에 해당하는 거를 빼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덮개를 뭘 주고 시작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 새로 넣은 점을 갖고 있는 계집합은 요속 타입에 당연히 있겠죠. 이제 원래 있는 계집합은 당연히 새로 넣은 점이 없으니까 그럼 새로 넣은 점을 갖고 있는 계집합은 이런 꼴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꼴의 계집합을 어떤 걸 하나 딱 꺼내와야 되는데 걔를 하나 딱 꺼내오고 나면 얘 빼고는 다 덮어요. 얘 빼고는 다 덮는데 얘는 어차피 유한계를 다시 커버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넣은 점을 덮는 계집합을 뭘 잡아와도 결국은 이런 형태가 뭔가 하나 와야 되고 뭐가 오든지 관계없이 이 부분 빼고는 다 커버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유한계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 계집합 하나 뽑고 얘도 유한계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유한계로 커버할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한 10개로 커버할 수 있으면 결국 11개면은 다시 커버할 수 있다. 결국은 이런 계집합을 정의를 해놓게 되면 긴밀인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상황으로 정의가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상황을 한 점을 넣어서 긴밀로 만든다. 한정 컴팩트화라고 부르고 아까 문제 상황으로 잠깐 가보시면은 아까 A는 X축에 있는 부분들을 모은 집합이고 거기에 없는 점 Q 0,1을 넣은 집합이야. 그래서 얘를 한 점을 더 넣어서 이제 긴밀이 되게끔 만드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럼 계집합을 정의를 할 때 두 가지 타입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하나는 여기 원래 동네에 있던 계집합을 하나 정의를 하고 그래서 원래 A에서 있던 계집합을 계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계집합은 원래 이상에서 긴밀에 해당하는 걸 빼는 걸로 그래서 원래 이상에서 있던 계집합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상에 있는 긴밀을 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한다. 근데 아까 이제 정의 상황을 보면 하나가 A의 부분 집합이 모두 다 계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사실 이산 이상이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산 이상이니까는 아무거나 다 계집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동네에 있는 계집합 이산 이상이니까 아무 부분 집합이나 계집합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래 이상에서의 긴밀을 빼는 거예요. 원래 이상에서의 긴밀을 빼는 건데 이상 공간이면은 무한 집합은 당연히 긴밀이 될 수 없어요. 단점 집합이 계집합이니까 원소가 만약에 무한계가 있으면 단점 집합을 다 모아주면 커버할 수 있지만 단점 집합을 다시 유한계를 모으면 무한 집합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상 공간이면 긴밀이 되려면 유한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공간의 긴밀을 뺄 건데 결국은 유한을 빼야 돼요.
정확하게 한정 컴팩트화를 시켜놓은 정이고, 한정 컴팩트화를 시키고 난 애들은 긴밀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정 컴팩트를 하고 난 요 물건은, 그러니까 요 위상은 긴밀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긴밀이 돼야 한다. 예. 그래서 뭐 문제에서 한정 컴팩트화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실제로 한정 컴팩트화를 시켜놓은 위상이다. 예. 그리고 이제 한정 컴팩트화에 대한 뭐 직관적인 생각을 좀 잠깐 해볼게요. 한정 컴팩트화는 한 점을 넣어서 긴밀이 되게끔 만든다가 이제 직관적인 생각이고, 그럼 이런 애를 이제 한 점을 넣어서 긴밀이 되게끔 만들려면 여기 오른쪽 점에다가 한 점을 넣어주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 예. 뭐 똑같은 게 써있죠. 뭐 여기도 이제 여기 B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고, 예. 뭐 여기도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꼴이면 결국은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점을 메워서 한 점 넣어서 이제 긴밀이 되게끔 만드는 거, 이게 한정 컴팩터의 직관적인 형태다. 예. 그럼 뭐 여기 이제 열린 개구간 형태에서는 이렇게 그릴게요. 열린 개구간 형태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양쪽에 점이 이제 빠져 있는 형태에서는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다 점을 메워주면 된다. 그래서 열린 개구간에다가 한 점을 넣어서 긴밀이 되게끔 한다라는 상황이면 얘를 보시면 돼. 얘를 열린 개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다 점을 메워주면 된다. S1이다. 마찬가지다. 뭐 실수도 이제 마찬가지다. 그럼 실수도 이제 열린 개구간하고 이제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고, 이거 한정 컴팩트화도 S1이고, 이거 한정 컴팩트화도 이제 S1이다.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실수 전체하고 이제 S1에서 점 하나 뺀 거를 이런 대응 관계를 주면, 이 점하고 이 점을 대응 관계를 주면 얘가 이제 위성 동형 사상이 돼서 실제로 이제 실수하고, S1에서 점 하나 뺀 것도 당연히 동형 관계가 성립을 하고, 결국 얘를 한정 컴팩트화를 시킨다의 직관적인 생각은 여기 한정 컴팩트화를 시키는 거고, 여기 구멍난 점에다 메워주는 상황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열린 개구간이든 실수든 한정 컴팩트화를 시키면 S1이다. 그리고 이제 한정 컴팩트화를 시켜서 동형인 거랑 원래 동형인 거가 이제 동치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한쪽이 들어가 있고 한쪽이 안 들어가 있는 구간 형태를 한정 컴팩트화를 시키면 어차피 폐구간 형태로 적어야 되고, 여기 이제 결국 폐구간 형태에서 점을 하나 뺀 거예요. 폐구간 형태에서 점을 하나 뺀 거고, 얘도 한정 컴팩트화 시키려면 여기 뺀 점을 메워주는 형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얘의 한정 컴팩트화랑 얘의 한정 컴팩트화는 이제 동형인 게 맞고, 얘가 원래 동형이냐 보면 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동치의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출 문제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똑같은 질문이 여기 가번에 있는데, 이제 가번 상황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적을게요. 잠깐 전체 조건을 잠깐 볼게요. 전체 조건 잠깐 보시면 이제 연속이다라는 게 이제 전체 가정이 있고, 공역이 T2다도 이제 전체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 얘기 있고, 이제 공역이 T2다 얘기가 이제 전체 가정에 지금 있고, 가번을 보시면 이제 조밀한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로 축소했을 때 두 함수가 같은 상황이면 완전히 F하고 G가 X에서도 같은 거다. 필요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일단 이 f하고 g를 성분함수로 두고 있는 함수의 이름을 잠깐 큰 F라고 이름을 두면 역시 두 개의 성분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의 연속성과 저 성분함수 둘 다 연속성은 동치의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연속이다가 전체 가정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F를 정의하면 이 큰 F는 이제 연속이 된다. 그다음에 전체 가정에 이제 공역의 T2에게도 전체 가정에 있는데 여기 그냥 대각선 집합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여기 대각선상에 있는 애들을 모은 집합의 패집합 상황을 따지는 거하고 y가 t2를 따지는 거 동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가정에 요 얘기가 있어요. 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합이 패라는 상황도 지금 이용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연속 얘기하고 이 패 얘기는 이용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잠깐 그 F랑 G로 이제 보냈을 때 이제 같은 값으로 가는 그런 X를 모았을 때를 잠깐 이름을 B다라고 잠깐 둘게요. B다라고 이름 잠깐 두면 이 집합이 정확하게 큰 F에 대해서 얘를 역상시킨 집합이야. 그래서 큰 F에 대해서 얘를 역상시킨 집합. 똑같은 게 쓸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큰 F를 대각선 집합을 역상시킨 집합이고 큰 F는 지금 연속이고 얘는 이제 패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패를 연속으로 역상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패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로 축소했을 때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A에 있는 원소는 F로 보냈을 때든 G로 보냈을 때든 같다라는 얘기니까 말 자체가 이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A 집합에서 뭘 잡아와도 결국은 이 조건제 집합을 만족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 말 자체가 이제 A에 있는 애들은 다 B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 결국은 이 얘기들을 다 모으면 저기 이제 A는 전체에서 조밀하다라는 가정이 있고 A하고 B가 포함관계가 있기 때문에 패포도 이제 포함관계가 있고 지금 B는 패가 되고 있으니까 B의 패포는 B고 B는 원래 X에서 모으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같은 집합이다. 그래서 B하고 X도 같은 거고 결국은 이게 만족되는 애들을 다 모은 게 B인데 그게 결국은 X랑 같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X에 있는 원소들이 다 이걸 만족한다. X에서 완전히 두 함수가 같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저희 볼 기출문제가 이거를 증명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조밀부분 집합이고 뭐 축소해서 똑같고 그 다음에 FG가 둘 다 연속이고 공역이 T2가 되면 함수로서 완전히 같은 함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음 기출문제에서 증명해야 될 부분이랑 같은 거다. 뭐 나머지 보기는 이제 말로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면 함수가 연속이면 패사상이 된다. 함수가 연속이고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면 패사상이다. 그리고 뭐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고 함수가 연속이고 전단사까지 되면 그럼 위상동형사상이다. 어쨌든 가번 얘기가 이제 다음 얘기랑 이제 같은 형태여서 잠깐 적어보고 왔어요. 뭐 이제 다음 기출문제 상황을 좀 볼게요. 이게 문제를 보시면 이제 3차 공간에 뭐 공면 X하고 이제 공면 Y가 있고 뭐 곡선 얘기를 쭉 정의를 해놨는데 어쨌든 A에다가는 A에다 상대 이상을 정의할 건데 어쨌든 그 부문과는 이제 긴밀이 아니다. 이건 이제 조건으로 준 거다. 그래서 요 A라는 위상 공간은 이제 긴밀이 아니다. 이제 준 거고. 그다음 이제 X에다가 이제 위상을 정의한 상황을 보면 이제 A 안에 있는 계집합들 뭐 그대로 계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다른 형태의 계집합을 X에서 F를 뺐고 F는 이제 긴밀인 걸로, 그래서 A 안에 있는 긴밀을 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했다. 예. 그래서 A에 있는 계집합들하고 A에서 긴밀을 뺀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게 X에서의 위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 이제 위상 명제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뭐 하나는 A가 이제 조밀 부분 집합이다. 예. 다른 하나는 뭐 F가 이제 연속 조건이 있고 A를 축소해서 이제 상수함수가 맞는 상황이면 F가 원래 정의역 X에서 상수함수가 맞는 거에 대해서 증명해라.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조밀한 걸 확인하는 거고, 뭐 지금 사용해도 된다라고 준 정리 상황을 잠깐 볼게요. 정리 2번을 보시면 이제 공역이 이제 T2란 조건이 있고 두 함수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까 제가 B라고 쓴 집합인데 지금도 잠깐 B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애들을 다 모은 집합에 대해서 이제 패집합이다. 예. 아까 잠깐 적었는데 여기 이제 작은 F 작은 G가 연속이다라는 말은 이 큰 F가 연속이다라는 말을 이제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여기 Y가 T2다라는 얘기는 이 대각선 집합의 패다라는 얘기를 보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패집합을 연속으로 역상을 시켰을 때의 모양이 지금 B인데 이게 패가 된다. 어쨌든 그냥 증명 없이 사용해라 라고 줬어요. 일단 뭐 이렇게 돼서 패가 되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그냥 써라 라고 줬어요. 얘가 패가 되는 거는 이제 써라.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뭐 이제 A가 이제 조밀 부분 집합이 이제 맞다라는 상황을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뭐 시작은 이제 계집합을 하나 꺼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만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면 그게 A가 조밀하다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에 하는 계집합을 꺼내서 시작을 했다가 만나는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계집합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었으니까 이제 두 가지 타입을 다 확인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A의 계집합이었던 타입이 하나가 있었고, 예, 어차피 A에 있는 계집합이니까 어차피 A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교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그대로 나오고, 원래부터 공집합이 아닌 걸 두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다. 이건 당연하다. 예. 그래서 이쪽 경우는 당연하고, 다른 타입의 계집합이 이제 이런 타입인데 결국은 이제 전체에서 A에 있는 긴밀을 뺀 거. 그래서 저 F는 이제 A에 있는 긴밀, 이건 정이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A의 긴밀을 뺀 형태, 이게 다른 타입 중에 하나고, 저런 타입에 대해서도 A하고 만나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확인하면 된다예요. A하고 역시 저런 타입 이제 만나는 게 맞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그 긴밀을 빼는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A하고 만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 역시 빼고 교집합을 하나 교집합을 하고 빼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도 마찬가지다. 예. 결국은 이걸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 돼요. A하고 F를 뺐더니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 그걸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다. 예. 그래서 시작을 공집합이다부터 시작하고 있죠. 공집합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를 보이는 거고, 이제 공집합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포함 관계가 될 건데, 예, 결국 이런 포함 관계가 될 건데, 원래 잡을 때부터 얘는 A 공간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잡을 때부터. 그래서 F는 이미 A 공간에서 잡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A 속에 들어가 있는 애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게 공집합이다라고 두고 시작하게 되면 이런 포함 관계를 두고 시작한 거고, 결국 포함이 양쪽이 다 되니까 이제 등식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등호가 된다. 예. 그리고 지금 긴밀이다는 문제에서 이제 준 조건이다. 예. 긴밀이다는 문제에서 준 조건. 긴밀이 아니다는 문제에서 준 조건이다. 예. 문제 조건에 예, 문제 조건에 이제 저 답원이라는 이름의 조건에 긴밀이 아니다. 이게 문제에서 준 조건이다. 예. 긴밀이 아니다가 문제에서 준 조건이고,
그래서 거기 문제선 조건은 긴밀이 아니다고 시작할 때는 얘는 긴밀로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의가 그러니까 정의가 전체에서 긴밀을 뺀다라고 이제 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긴밀로 F를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해두면 갖게 되는데 문제 조건하고 모순이 일어난다. 문제 조건은 긴밀이 아닌 거고 잡을 때는 긴밀로 두고 시작할 거고 긴밀인 거고 여기 긴밀이 아닌 거니까 모순이다. 모순이 나오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난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케이스도 만나고 이제 앞에 케이스도 만나서 결국은 만난다. 그래서 뭐 어떤 계집합을 갖고 와도 만난다. 그래서 긴밀 조밀 부분 집합이 맞다. 그다음 이제 다음 명제가 아까 이제 미리 확인하고 왔던 상황하고 이제 일치한 상황인데 잠깐 다시 아까 명제를 잠깐 써볼게요. 아까 이제 가나다번 있던 문제에서 가번 얘기에 대한 명제를 제가 지금 다시 썼는데 함수가 둘 다 연속이고 그 다음에 A가 조밀 부분 집합이고 그 조밀에 대해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고 Y가 T2였으면 완전히 같은 함수다. 아까 그래서 증명의 흐름도 이제 쭉 썼었는데 이런 상황하고 지금 여기 세 번째 명제가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네. 아까 세 번째 문제 잠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세 번째 문제 상황을 보면 그 A로 축소했을 때는 이제 상수함수다라는 가정이 있고 이제 F는 원래 정역에서 연속이다는 가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원래 정역 X 전체에서 상수함수가 맞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로 축소했을 때는 상수함수다라는 가정이 있고 원래 정역 전체에서도 이제 상수함수가 맞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G를 상수함수다라고 뒀을 때 걔랑 완전히 같은 함수가 된다. 결국 그거를 보이는 얘기랑 똑같다 해요. 그래서 G를 상수함수다라고 잡고 시작했더니 완전히 같은 함수가 맞다. 그러니까 F도 상수함수가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A가 어차피 한 점으로 가는 거는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이고 그러면 이제 G라는 함수도 그 똑같은 값으로 가는 상수함수라고 이제 두고 시작을 했을 때 완전히 같은 함수가 맞고 F도 이제 상수함수가 맞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증명의 흐름은 아까랑 똑같이 적었어요. 이렇게 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거를 잠깐 이러면 이제 B라고 이름을 두게 되면 걔는 패가 된다. 이건 아예 정리 2번에서 쓰라고 준 거예요. 정리 2번에서 쓰라고 준 거고 이제 패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요 조건 이제 얘도 이제 다 A로 대응하는 거고 얘도 다 A로 대응하는 거니까 결국은 A로 축소하고 나서는 당연히 같아요. A로 축소하고 나서는 같고 그 말을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A 집합에 있는 애들은 F로 보내든 G로 보내든 똑같아요. 그냥 이 조건을 그냥 다시 쓴 거고, 그리고 이제 등호 관계가 이제 만족을 하고, 그래서 A의 페포는 뭐 전체인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앞선 명제에서 조밀성을 확인을 한 거고, 결국 이 조건이 결국 포함 관계를 그대로 얘기한 거고, 결국 페포들도 포함 관계가 있고, B가 패라는 거는 정리 2번에서 얘 쓰라고 준 거고, 그래서 이제 B의 페포는 B고, 뭐 그대로 X의 부분 집합이고, 전체적으로 다 등호다. 등호니까 완전히 같은 함수다. 그래서 상수함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증명하고 뭐 똑같은 흐름의 증명을 해내는 거랑 같다. 연속이고 조밀하고 조밀 부분 집합에서는 같은 함수였으면 그리고 y가 t2였으면 두 함수가 정의역 전체에서 완전히 같은 함수다. 그리고 여기 참고에 적혀져 있는 흐름대로 확인을 해도 뭐 확인이 가능하다. 일단 조밀하다라는 상황을 그대로 쓰면 이제 당연히 등호가 이제 성립을 하고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보낸 거의 페포에 대한 포함 관계가 그대로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A에서 상수함수니까 이제 한 점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얘에 대한 페포는 뭐 그대로 이제 단점 집합이고 그러니까 지금 Y가 지금 T2인데 Y가 사실 T2인데 저건 T1이기만 해도
단점 집합은 폐집합이 되기 때문에 물론 T2는 당연히 T1이 되고 결국은 단점 집합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폐집합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제 X를 다 보내도 한 점으로 다 대응한다. 그래서 어쨌든 두 함수가 완전히 같다를 일반적으로 확인할 때는 T2 얘기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얘가 상수함수일 때는 T1이어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T2 얘기가 있어야 완전히 같은 함수다를 증명할 수 있고, 특별히 상수함수 같은 경우면 T1이기만 해도 증명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증명도 올바른 증명이고, 이제 앞선 본 증명도 이제 올바른 증명인데, 정리 자체가 T2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게 성립한다, B가 폐가 되는 게 맞다로 정리가 준 게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런 흐름보다는 주어진 정리를 이용하는 흐름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증명이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증명에 대해서는 이제 올바른 얘기기는 하다. 근데 정리 2번을 적용하기에는 앞선 증명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다음에 문제 상황을 볼게요. 이제 여기 타우유는 이제 보통 이상에 대한 이름으로 이제 썼고, 보기 상황들에서 이제 확인을 해라. 그래서 전체는 실수의 보통 이상이다. 그래서 뭐 유리수 집합에 대해서 이제 연결이냐라는 부분이 그냥 뭐 아무 무리수 하나 갖고 와서 왼쪽 오른쪽으로 따로따로 그냥 적어 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분할이 생긴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연결이 아니다. 실제로 이제 뭐 2점 이상이면 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Q에서는 뭐 2점 이상이면 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 2점 이상이면 다 비연결이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보기는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성분의 개수가 뭐 3개냐인데, 결국은 이 구간 형태들은 뭐 당연히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고, 이 단전 집합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하나씩 성분인 게 맞다. 3개가 맞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보기는 이제 공역이 저기 이제 4개의 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당연히 점이 4개밖에 없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단점 집합을 개집합으로 생각이 당연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단점 집합 개집합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상 공간이 된다. 당연히 이제 이상 공간이 되고, 그래서 공역이 지금 이상 공간인 상황이고, 5하고 6이 이제 다른 값으로 대응하는 이제 연속 함수가 지금 있느냐 여부인데, 여기가 정의역이 아까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연결되어 있는 집합이고, 그래서 결국 연결 집합이 정의역이고, 함수가 연속이면 보내줘도 연결이 사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함수는 지금 연속이고 정의역이 연결이고, 그럼 이제 보내진 상도 이제 연결이어야 되고, 사실 공역에 대해서 지금 이산 이상이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면 단점 집합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치역의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상수함수다. 결국은 연속함수는 상수함수여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답원 보기에서 5하고 6이 이미 다른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상수함수가 아니란 얘기고, 상수함수가 아니면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면 상수함수다. 반대로 상수함수가 아니면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닌 연속함수는 없다. 상수함수 뿐이다. 상수함수 뿐이고. 다음은 이제 가산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상황이 문제 상황이고, 여기 적혀져 있는 상황들을 뭐 그대로 이제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가산 집합 2개를 뭐 곱한 집합 가산이 된다. 그래서 뭐 유리수를 2개 곱하면 가산이 된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각각이 가산이고, 합집합도 이제 가산 합집합을 했으면 여전히 가산이다. 그래서 가산 집합들을 가산번 합집합을 해도 그래도 가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한 집합을 무한개를 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점 집합을 뭐 이렇게 무한개를 곱하게 되면 얘는 가산이 아니다.
그래서 뭐 두 개까지 곱한 거, 물론 유한계까지 곱한 건 이제 가산이 되고, 가산번 합한 것도 가산이 되고, 두 점 집합을 이렇게 무한계 곱하면 비가산이다. 뭐 그냥 첫 번째 보기는 지금 Q는 가산이고 이제 무리수는 당연히 비가산이고, 당연히 무리수가 비가산이니까 이제 곱한 것도 가산이 아니다. 여기 이제 나번 보기를 잠깐 보면 이제 유리수의 유한 부분 집합에 대해서 모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4라는 집합을 원소가 이제 4개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유한계를 원소로 갖는 이제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는 이제 4개를 이제 갖고 있는 애들을 잠깐 보면, 그러니까 원소를 딱 4개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을 갖고 와서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4개를 이제 유리수에서 모은 애들을 갖고 올 건데, 사실 여기에다가 유리수 중에 하나 쓰고 유리수 중에 하나 쓰고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농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여기 쓴 원소를 안 쓸 거긴 하니까 이제 하나를 빼고 나머지 중에서 갖고 오긴 할 거지만, 뭐 점을 하나 뺀다고 해서 이제 농도가 달라질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리수를 4개 곱한 집합의 농도나 A4란 집합의 농도 상을 보는 거나 같은 거다. 어차피 이제 가산 집합은 뭐 2개 곱하든 뭐 3개 곱하든 뭐 4개 곱하든 어차피 가산 집합을 이렇게 유한계를 곱하면 이건 가산 집합이다. 가산 집합이다. 그래서 원소를 딱 4개만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을 다 모아서 보면 이제 가산계다. 가산계다. 사실 A4만 가산인 게 아니라 A5도 가산이고 A6도 가산이고, 결국 여기 5개로 둬도 가산, 6개로 둬도 가산, 어떤 자연수를 쓰든지 관계없이 다 가산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수가 n개인 집합의 이름을 뭐 AN이다라고 이제 두면, 뭐 n이 몇이냐랑 관계없이, 결국은 뭐 아까 A4만 얘기했지만 n이 몇이냐랑 관계없이 AN은 다 가산이다. 결국은 가산집합은 가산계에 대한 합집합을 해도 가산집합이 된다. 그래서 n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다 합을 하면 역시 가산이다. 그래서 원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유한계짜리를 다 모은 집합이 이게 나번복에 있는 집합인데 가산이다. 각각이 가산이어서, 이게 각각이 가산이어서 가산합을 해도 가산이다. 그럼 거의 같은 원리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유리계수 다항식환의 원소가 혹시 가산계냐? 결국은 여기 뭐 이제 뭐 상수 다항식 모으고 1차 다항식 모으고 2차 다항식 모으고 다 하면, 그래서 뭐 1차 다항식을 모았을 때 이제 가산계냐? 그럼 1차 다항식의 개수 상황들, 그러니까 농도 상황들을 보는 게 Q 곱하기 Q에 대한 개수 상황들을 농도 상황을 보는 거랑 똑같다. 그럼 1차 이하의 다항식들을 다 모으게 되면, 그 1차 식을 다 모으게 되면 Q를 2개 곱한 거랑 농도가 똑같고 그럼 가산계다. 2차 식을 다 모아도 가산계다. 결국은 여기 뭐 n차식에 대해서 몇 차식이 오든지 간에 다 가산이다. 그래서 뭐 똑같은 논리로 유리계수 다항식을 다 모으면 얘도 가산계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기는 이제 관계식에 대한 정의 상황이 빼서 이제 유리수가 됐을 때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수끼리는 당연히 빼면 유리수니까, 당연히 유리수끼리는 당연히 다 관계가 있고, 유리수를 빼면 유리수니까 당연히 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값에서 이제 유리수만큼 차이가 나는 애들도 당연히 빼면 유리수가 나올 거니까 이런 애들도 당연히 관계가 있다.
어쨌든 관계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사실 동치 관계가 돼요. 그래서 동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분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리수들끼리는 당연히 다 이제 관계가 있고 그러면 유리수하고 이제 파이는 당연히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유리수하고 이제 무리수 저 파이하고 유리수를 빼면 당연히 유리수가 나오지 않고 당연히 관계가 없고 그래서 유리수들은 다 관계가 있고 이제 파이는 유리수하고 관계가 없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의 사실 정체는 뭐냐면 여기를 한 번씩 다 파이하고 더한 애들이 여기 원소들로 있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애들의 정체는 결국은 유리수하고 파이가 다 더해진 애들이 모여져 있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제 얘하고 파이를 빼면 당연히 A 값이 나올 거고 그 유리수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는 애들을 모은 집합이고 개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 유리수를 한 번씩 다 쓸 거기 때문에 그건 유리수에 대한 농도하고 일치한다. 이게 가상계다. 사실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누가 와도 여기에는 유리수 개수만큼 있고 누가 와도 여기는 유리수 개수만큼 있다. 어차피 유리수를 다 더한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하나씩의 덩어리 속에는 개수가 다 유리수 개수만큼 있고 다 가상계식만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덩어리의 개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상계냐가 이제 답은 질문이고 이 덩어리의 전체 개수가 만약에 가상계가 맞으면 각각은 다 가상계인데 이 덩어리의 개수도 만약에 가상계가 되면 가상계를 가산번 합집합한 집합이 실수집합이 될 거니까 그럼 실수도 가산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덩어리의 개수가 가상계냐가 세 번째 보기의 질문이고 덩어리 개수가 가상계가 돼서는 전체 집합 개수하고 모순이 생긴다. 어쨌든 어떤 애들이 오더라도 가상계다. 그래서 이제 덩어리의 개수가 이제 가상계였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덩어리들이 이제 자연수 개수만큼만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Q랑 개수가 똑같고 가상계다. 유리수를 다 더한 형태여야 되고 결국은 유리수하고 같은 농도여야 되고 결국 다 가산이어야 한다. 결국은 얘가 각각이 가산이고 만약에 이 개수마저도 가상계가 됐으면 결국 이 합을 다 해도 가상계가 되는 거다. 저게 바로 실수 전체 집합인데 실제로는 실수가 가상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다. 결국 이제 가상계다라고 두면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덩어리의 개수는 비가상계이다. 여기 명제는 그냥 잠깐만 보고 갈게요. 뭐 이제 각각이 긴밀이었을 때 뭐 교집합, 합집합, 곱집합도 이제 긴밀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 긴밀인 거는 보장할 수 없다. 보장할 수 없고 이제 T2 공간 내에서는 또 성립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 예제들이 있고 T2에서는 또 성립을 한다. 실제로 T2에서는 무한계를 교집합해도 성립한다. 뭐 합집합에 대한 거, 곱집합에 대한 건 뭐 언제든지 성립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긴밀끼리 합한 거 당연히 긴밀이고 긴밀끼리 곱한 건 이제 긴밀이다. 그리고 교집합은 T2 이상에서는 성립하고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예제들이 있다. 이것도 그냥 잠깐 의도만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T2에서는 그 교집합을 여러 개를 해도 된다. 답변이 성립한다. 그래서 T2에서는 뭐 두 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무한계에 대해서도 긴밀을 무한계를 교집합해도 긴밀이 되는 게 T2에서는 성립한다. 뭐 부분적으로 확인하면 이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T2에서는 교집합을 여러 개 해도 긴밀이 된다. 우선은 그냥 가볼게요.
이건 예제를 그냥 좀 적어 볼게요. 여기 긴밀하고 긴밀을 이제 교집합을 했을 때 이제 긴밀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값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구간 형태를 계집합으로 갖고 있는 저 위상을 가지고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 4 저 구간 형태가 이제 긴밀이냐라는 상황을 보면 얘를 덮는 계집합을 뭐 잡고 시작을 하면 어차피 여기 1이 있으니까 이 계집합 중에는 1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야 되고, 그럼 사실 1을 갖고 있는 계집합은 여기 이제 1보다 더 적은 값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그런 꼴이니까 결국은 1을 갖는 계집합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1보다 조금 더 적은 값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꼴이 와야 되고, 그럼 이거 단 한 개만 다시 와도 원래 집합을 커버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일 작은 원소가 있어요. 제일 작은 원소가 있고, 제일 작은 원소를 갖는 계집합이 있어야 되고, 그 계집합 단 한 개만 다시 와도 원래 집합을 덮는다. 예. 긴밀이다. 그래서 제일 작은 원소가 있는 저 집합은 긴밀이 맞다. 근데 이렇게 제일 작은 원소가 만약에 없는 집합이면 여기 왼쪽의 점이 점점 1에 가까이 가도록 택했을 때 이쪽이 점점 1에 가까이 가도록 택했을 때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다 합을 하면 얘를 커버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거 무한합을 다 하게 되면 커버하는 게 맞고, 이거를 만약에 U 한 번만 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1보다 조금 더 큰 데서 멈췄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유한계로는 커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작은 원소가 없는 집합은 이제 긴밀이 아니다. 여기 제일 작은 원소가 있으면 긴밀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긴밀이고 교집합을 했는데 이제 긴밀이 안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최소 원소가 있고 교집합인데 최소 원소가 없는 형태를 데리고 가면 얘기가 된다. 그럼 여기를 뭐 만나지 않는 걸 적고, 그래서 여기 뭐 만나지 않는 걸 적고 여기 똑같은 걸 만약에 적어주게 되면 뭐 여기 제일 작은 원소가 있어서 긴밀이고 여기도 제일 작은 원소가 있어서 긴밀이고 교집합은 일부러 이제 얘가 나오도록 한 거고 이건 제일 작은 원소가 없으니까 긴밀이 아니다. 예. 그래서 뭐 긴밀이고 교집합은 긴밀이 아니다. 예. 그리고 얘는 지금 T2가 안 되는 공간인데 이제 T2가 되는 공간에서는 또 성립한다. 예. T2가 되는 공간에서는 성립한다. 그리고 T2가 되면 실제로는 무한계를 교집합해도 성립한다. 예. 그래서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제 자연수 집합에서 지금 AN이다라는 상황의 정의 상황을 보면 n보다 더 큰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첨자에다가 4를 쓰게 되면 이제 4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애들을 모은 집합을 지금 A4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 그런 애들이 이제 기저가 되는 위상이 이제 자연수의 타우라는 위상이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기저로 갖고 있는 자연수상의 위상을 타우라는 이름으로 했고,
뭐 그렇게 이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타우유는 이제 지금 보통 이상 공간이다라고 했고, 실제 보통 이상 공간을 저 y란 집합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정의를 한 거를 y 이상으로 쓴다. 그래서 이상 두 개를 그렇게 정의를 했다. 그래서 보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고, 이제 첫 번째 보기는 조밀하냐. 그럼 이제 조밀하냐라는 상황을 그거 확인한다는 건 이제 페포가 이제 전체가 나오느냐 여부고, 이걸 페포를 이제 구해봐야 되고, 또 페포를 구할 때 앞에 거의 페포 따로 구하고 뒤에 거의 페포를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곱을 해도 된다. 어쨌든 페포를 구해보는 거고 따로따로 구해봐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맞느냐를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여기에 원소가 맞느냐를 결국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럼 이제 오를 갖는 원소들이 지금 필요할 텐데, 당연히 5 이상 집합은 5를 당연히 갖고 있고, 4 이상 집합도 당연히 5를 갖고 있고, 3 이상 집합도 다 갖고 있고, 1 이상 집합도 당연히 갖고 있고, 그래서 5를 갖는 애들이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사이즈가 좀 작은 애가 의미가 있을 텐데 당연히 얘가 사이즈가 제일 작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들어가느냐 여부를 확인하려면 오를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기저 5 이상의 집합을 갖고 와서 만나고 있는 상황에 맞느냐 여부를 봐야 될 건데, 당연히 5 이상하고 이 뭐 2의 배수 집합하고는 많이 만난다. 5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누가 오더라도 당연히 그 숫자 이상의 집합하고 2의 배수 집합은 만나는 게 당연하고, 결국은 누가 와도 다 들어간다. 전체 원소가 다 들어간다. 그리고 뭐 저기 이제 뭐 전체 공간하고의 관계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저렇게 얘기를 안 해도 결국은 상대 이상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전체 구간에 있는 뭐 기저 형태하고의 교집합 형태가 이제 y에는 계집합 형태고, 이런 게 이제 y는 계집합 형태고, 지금 저기 y 교집합 q에 대해서 조밀하냐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결국 얘가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느냐 여부인데, 계집합이 이렇게 생긴 애고, 계집합이 어떤 게 오든지 관계없이 얘하고 만나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y도 얘고, 공집합이냐 여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얘네들을 결국 다 교집합을 시키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교집합을 시키는 상황하고 같고, 어차피 유리수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유리수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수하고 당연히 만난다. 그래서 어떤 계집합이 와도 만나는 상황이 맞다. 조밀한 게 맞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앞에 거의 페포도 전체가 나오고 뒤에 거의 페포도 전체가 나와서 조밀한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조밀하다. 여기 지금 부분 공간하고의 관계 상황들을 등호 관계를 쓰고 있고,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을 써놓은 상황인데 우선 지나가 볼게요. 뭐 그 다음 보기는 이 F란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연속함수가 지금 맞느냐. 그럼 얘도 이제 성분함수 두 개에 대해서 따로 확인해도 된다. x에서 x로 가는 n을 2n으로 보내는 함수,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데 뭐 n을 n분의 1로 보내는 함수, 두 개를 각각 g하고 h라고 썼. 그래서 앞에 거에 있는 성분함수를 g라는 이름으로 썼고, 뒤에 쪽에 성분함수를 지금 h라는 이름으로 썼고, 이게 둘 다 연속이다라는 상황하고 저 f가 연속이다라는 상황하고 당연히 동치다.
그래서 이제 G 따로 연속인지 H 따로 연속인지를 이제 확인해 봐도 된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제 저 G라는 함수가 이제 연속이냐 여부를 결국 확인을 하려면 결국 뭐 2배씩 하는 함수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 공역이 둘 다 지금 자연수 집합이고 어떤 값 이상으로 가는 애들이 기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애들이 결국 기저인데 n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모여져 있는 집합이 기저고 걔네들 결국 역상을 시켜보면 당연한 게 이게 순중가 함수니까 어떤 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집합에 대해서 역상을 시키면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당연히 나온다. 그래서 9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그냥 역상을 결국 시키게 되면 4 같은 경우는 2배 하면 8이니까 안 들어갈 거고 5는 2배 하면 10이니까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다 들어갈 거니까 당연하다. 당연하다. 뭐 순중가 함수니까 어떤 값 이상을 가지고 역상을 시키면 어떤 값 이상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꼴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G가 연속인 건 당연하다. 당연하다. H도 잠깐 보시면 H는 이제 공역이 지금 Y니까 이제 열린 계구간하고의 공통 부분 형태가 이제 계집합 형태가 될 건데 그럼 Y에 있는 계집합은 뭐 이런 형태의 계집합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계집합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계집합도 Y에 있고 이런 형태의 계집합도 Y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0과 1 사이의 폐구간에서 계구간을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이런 꼴도 있고 이런 꼴도 있고 이런 꼴도 있고 그럼 이런 꼴들을 역상을 시켜보는 게 결국 해야 될 일이 될 건데 만약에 얘를 결국 역상을 시키면 만약에 이 정도만 역상을 시키면 역상이 딱 한 점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값 이상에 대한 게 정역 자연수 집합의 결국은 계집합 형태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역상을 시키면 그런 꼴이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런 꼴을 역상하면 안 나오고 사실 이런 것도 역상시키면 사실 안 나오고 이런 건 나오겠죠. 이런 걸 역상을 시키면 어떤 값 이상이 나올 거고 그래서 얘만 나오지 얘네들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까 쓴 이런 집합 형태, 이런 집합의 형태를 역상을 시키면 뭐 한 점만 나오게 하는 상황들도 있고 당연히 자연수에 대한 계집합이 아니다요. 자연수의 계집합이 어떤 값 이상으로 가는 애들이 계집합이니까 이런 꼴에 의하면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성분함수 중에 불연속 함수가 있으니까 F도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G는 아까 연속이다. 우선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